네, 전희경입니다. 역사 교과서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이게 그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소위 반대한민국 세력에 있어서 역사 교과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에게 가장 중요한 전선이 두 개가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는 역사고 다른 하나는 교육입니다. 역사관을 자기들 것으로 끌어오고 역사적 사실들을 자신들의 논리대로 규정하는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은 이게 과거를 규정하는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미래 권력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축은 교육인데 이게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자신들의 세계관, 가치관을 주입시키는 일은 결국 자신들과 같은 전사를 길러내는 일입니다. 더욱이 사고 체계가 성숙하기 전인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들이 투입하는 노력에 비해서 성과는 실로 막대합니다. 역사 교과서는 이 지금 그 반대한민국 세력이 가장 중시하는 두 개의 전선에 모두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된 그 역사 바로 세우기, 올바른 역사 교과서 만들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좌경화된 세력들의 그 저항이 강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철두철미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그 반대한민국 세력은 검정교과서 제도를 통해서 책임없는 무제한적 자유를 누려왔습니다. 민중사관을 토대로 결성된 반대한민국의 카르텔 속에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선후배 관계, 또 사제 관계, 그리고 경제적 실리 관계, 우리가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교과서를 썼다라고 하지만 결국 몇 사람이 모든 출판사에 가서 교과서를 쓰고 있다. 이런 사실들도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경제적 실리관계로 뒤엉켜가지고 출판사 종류만 다를 뿐이지 결국 대한민국의 공은 깎아내리고 관은 부풀리는 교과서, 또 북한을 정상국가로 취급하고 저들을 대변하는 교과서를 만들어 왔던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치밀하게 계산된 이 세력들에 대해서 실태 파악도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검정교과서는 민주화의 산물이고 민주화는 무오류의 성역이다라는 인식을 적극적으로 했던 정부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저 소위 우파 정권이다라고 하더라도 부담이 되는 일, 시끄러운 일은 그냥 피해가고 보자라는 기회주의적 반로가 나은 것이 바로 지금 이 좌편향된 역사교과서, 또 좌편향된 역사교과서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명백하게 직무유기를 하는 동안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은 멋대로 대한민국 역사를 기술하고 가장 강력한 교육수단인 교과서를 통해서 확산시켜 왔습니다. 교과서를 토대로 해서 참고서, 문제지, 인터넷 강의, 논술시장이 자리를 잡고 학생들이 끌려다녔습니다. 저들이 그들의 사상적 신념도 지키면서 경제적 실리까지도 취하는 꽃놀이를 즐기는 동안에 대한민국의 역사,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의 역사는 은폐되고 왜곡되어 왔습니다. 아무도 바로잡아주지 않는 상태로 놓여있고 말았습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그 좌편향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매우 일관된 그 기술 행태를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건국일이 없는 이상한 교과서입니다. 반대한민국 교과서의 한결같은 그 기술 태도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기껏 역사적 사실이라고 서술하고 있는 것이 한반도에 남한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었다라고 기술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이와 나란히 같이 쓰여져 있는 게 북한에도 북한의 정부가 수립되었다라고 기술합니다. 조선왕조가 무너지고 일제 식민지를 지내는 동안 우리나라의 근대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라시아 대륙들이 속속 공산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남한만이 자유민주주의를 택해 건국을 이뤄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부 수립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매우 드라마틱하고 지금의 번영의 출발점에 선 기념비적인 어떤 그 대한민국의 역사적 결단의 산물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정부 수립이라는 초라한 말로 설명하고 북한도 정부, 우리도 정부 하는 식으로 대등하게 기술하는 것을 두고 편향과 왜곡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그런 편향이고 왜곡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건국일이 없는 이상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인물이 바로 건국 대통령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해방 직후 전 국민의 75%가 사회주의를 원할 때 개인의 자유와 창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을 대한민국에 이식시켰습니다. 이거는 국민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한 선각자에 의해서 그야말로 그저 선물처럼 주어진 것입니다. 먹고 살기도 빠듯했던 당시에 의무교육을 통해서 전 국민을 교육하는 일이 국가 건설의 첩경임을 인식했던 것도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반대한민국 세력의 이승만 대통령 흠집내기는 대한민국 건국 부정에 있어서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그에게 친일, 독재의 낙인을 찍는 일은 결국 대한민국을 부정의한 나라라고 낙인을 찍는 일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의 한국사 교과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북한을 대변하는 교과서라고 저는 명명을 했습니다. 현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는 박하고 북한에 대한 평가는 후한 교과서입니다. 분단의 책임도 남한에, 통일을 달성하지 못하는 책임도 남한에 돌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주와 주체의 땅이고 대한민국은 친일, 친미, 기회주의의 땅이라는 식의 맥락이 교과서에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일부 교과서는 맥락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드러내놓고 북한의 사료를 소개하고 고스란히 소개하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돈으로 사는 평화라도 평화라면 좋은 것이 되고 통일도 저들의 비율을 맞출 수만 있다면 어떤 이념을 바탕으로 하든 대수냐는 식으로 학생들이 인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과서들로 배우다 보면 학생들은 북한 정권을 이성국가, 합리적 대화가 가능한 정상국가라고 인식할 수 있는 길에 서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명확한 북한에 대한 찬양 고무보다 더 무섭고 질이 안 좋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엄연한 분단국이고 휴전 상태의 국민입니다. 이런 국가에서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나라가 갈라진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적은 누구인지, 앞으로 저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지 못하는 역사 교과서는 역사도 아니고 교과서도 아닌 그런 저질 불량품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로는 산업화의 그늘에는 열을 올리고 민주화의 그늘은 외면하는 교과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 압축 성장을 이뤄낸 국가고 최빈국을 딛고 일어서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시킨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술에 있어서 교과서가 제대로 균형을 잡고 설명을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바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단절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는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뒷받침 없는 민주화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 성숙한 민주주의 없이 더 이상의 경제 발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 교과서가 바라보아야 하는 산업화와 민주화에 대한 시각은 바로 여기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 역사 교과서들은 산업화 시대를 평하기를 경제 발전은 이루었으나 노동자의 삶이 피폐해지고 도시화로 인간 소외가 발생했으며 자본주의는 약육강식의 경쟁과 피로 사회를 가져왔다는 태도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기술 내용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나마 경제 발전은 이루었으나 라는 전제를 달아준 것이 다행스러울 정도입니다. 반면 민주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은 기술하는 데 열을 올린 뿐 민주화의 그늘이라 할 수 있는 때법, 법치주의의 실종,
책임의식의 결여, 타인의 권리 존중과 같은 내용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과 노동자를 갈등론적 시각에서만 기술하면서 기업은 강하고 악한 것, 그리고 노동자는 약하고 선한 것이라는 그런 편협한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기술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 교과서로 배우는 학생들이 어떻게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창업을 하고 자기가 뭔가 기업을 읽어서 고용이라는 것도 해보고 이런 식의 그런 현실 인식과 그 미래지향적 사고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역사 교과서가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그 입법 예고도 됐고 조만간 이제 고시도 날 것입니다. 앞서 권희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어렵사리 지금 뭐 좌편향 역사 교과서 문제가 지적돼 온 게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이제서 정부가 자신들이 이걸 해보겠다라고 포문은 열었는데 벌써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들려오는 말이 새로운 역사교과서 집필에 임하면서 균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계적 중립이라는 말은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팩트의 문제고 진실의 문제이고 전문가들이 사료를 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학자적 지식 그리고 이런 걸 토대로 해서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정설의 자리를 놓고 겨루어야 하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똑같이 동수로 좌에서 몇 명, 우에서 몇 명 하는 식으로 모여서 몇몇 사람들이 역사의 진실, 교과서에 담겨야 될 역사의 정설을 표결에 붙이는 행위, 이거 우리가 옛날에도 많이 했습니다. 과거사위원회가 그랬고 그리고 노사정위원회가 그렇고 많은 균형을 갖춰야 된다라는 그런 여러 그 사회적 그 합의주의, 조합주의의 발상을 띠고 있는 데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데 10몇 년 만에 역사교과서 만들겠다면서 처음 들려오는 얘기가 균형 잡겠다라는 이야기가 정치적 수사에 그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역사는 역사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역사학계에서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정부를 향해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 정부의 획일적 시도에 큰 한 거라도 하는 듯이 성명 발표하고 연판장 돌려서 서명하고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결코 이분들의 행동이 학자적 양심에서 기인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념의 어떤 순결성을 지키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분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자신들만의 철밥통, 자신들만의 성역이 허물어지는 것에 대한 이익 집단의 저항,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정부가 이 본질, 이 맥락의 핵심이 바로 이것임을 바로 봐야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 다 빼고 누구와 그럼 역사를 만들 것이냐? 자, 시중에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보기 위한 저서들은 이미 널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 대한 이야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 6.25와 분단의 책임이 누구에 있는지에 대한 사료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역사학자들이 보이콧한다는 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리고 역사학자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제대로 된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한국사라고 해서 한국사 전공자들만 이야기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학생들이 국제사 속에서 대한민국을 바로 봐야 대한민국이 정말 이 이념, 자유민주주의 이념, 시장경제를 택해서 선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결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와 다른 길을 걸었던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신생 독립국들이 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련이 왜 붕괴했는지, 동구권 유럽들은 왜 패망하고 말았는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한국사만 그저 파괴되면은 모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왜 위대한지도 모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거를 알려줄 수 있는 경제사, 국제사, 문화사, 세계사 전문가들이 같이 들어가서 역사를 기술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열어주어야 합니다. 정부가 국정교과서라는 말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제 올바른 교과서, 올바른 역사 교과서다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묻습니다. 올바르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애매모호한 말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 교과서 움직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매우 간단합니다. 올바른의 뜻은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부합하느냐 여부가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이념에 대해서 가치 중립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이미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해서 서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사회주의도 양비론적으로, 자유민주주의도 양비론적으로, 전체주의도, 공산주의도 이런 식으로 가르칠 수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역사 교과서, 그리고 그런 교과서로 배우는 학생들이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역사 교과서 문제를